경남의 오늘 신규 확진자는 6명입니다. 창원시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거리 두기 2단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매일 밤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단속 현장 동행했습니다. 거창과 함양 등에서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추진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산사태와 식수원 오염, 농작물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LNG 반입기지인 통영이 수출 전진기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한 해 100만 톤을 생산해 국내 섬 지역 공급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경남입니다. 창원은 지난 일요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작됐는데요. 평일로는 첫날이었던 어젯밤 공무원과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 건지 식당과 유흥시설이 밀집돼 있는 창원 상남상업지구 단속 현장에 박기원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천여 개 업소가 모여있는 창원시 상남상업지구.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평일 첫날. 평소 입구에서부터 북적였던 클럽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밤 9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식당도 저녁 8시쯤 일찌감치 영업을 마쳤습니다. 배달과 포장 매출을 기대하며 문을 연 음식점도 있지만 주문량은 평소의 절반에 그칩니다. 배달은 있습니까? 도로를 오가는 차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 창원 상남동 번화가입니다. 평소 사람들로 붐볐던 거리는 텅 비었고 대부분 음식점도 밤 9시쯤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창원시 단속반이 점검한 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9곳을 포함해 모두 50여 곳. 적발된 업소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업소가 핵심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었으며 집합금지 명령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였고 또한 업주들이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세와 인건비 부담이 커진 업주들도 더 이상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방역수칙 지키기에 동참했습니다. 부장님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들 막 힘들다고 직원들도 다 휴가 보내고 그러시더라고. 빨리 이게 좀 잡혀가지고 창원도 다시 조금 여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 유흥음식업지부 회원 600여 명도 고통 분담에 나섰습니다. 파인이 진정이 돼야만이 우리가 또 연말에 조금이라도 장사를 더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인내로 갖다 감내할 수 있게끔은 우리 업주님들도 좀 같이 감내를 하자는. 창원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이어지는 오는 12일 자정까지 매일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박규원입니다. 오늘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명입니다. 창원에서는 40대 여성과 진해구의 50대 남성이 기존 확진자와 가족을 통해 감염됐습니다. 진주의 60대 남성과 김해의 40대, 50대 여성은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양산에서도 확진자의 접촉자가 감염됐습니다. 진주의 이통장 연수와 창원 아라리 단란주점 관련해서는 오늘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이로써 경남의 현재 누적 확진자는 632명, 입원 환자는 212명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가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상 시장 군수의 재량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날 수도 있어서 곳곳에서 주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 50여 명이 모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장마철 산사태와 식수원 오염, 사과 같은 농작물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태양광 하실 분들이 조용히 암암리에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었습니다. 이장하고 업체하고. 그래가지고 받는 도중에 이제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조금 늦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거창군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적용되는 현행 이격거리 규제는 주거 밀집 지역과 300에서 600m, 우량 농지 주변에만 금지돼 있습니다. 이곳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게 될 16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사과밭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과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거창군의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농장주는 거창군 계획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600m 이내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받았습니다. 받아가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저희들이 뭐 가가지고 지금까지는 동의하나 안 하나 묻는 것 자체도 어렵고 함양군에서도 주거지와 불과 5m 떨어진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떨어져 주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개발 허가까지 다 날 때까지 민원을 못 넣게 방해를 해서 그 허가가 다 난 거예요. 그리고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합의했다는 말을 넣고 저는 생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함양군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현행 이격거리 규제는 주거 밀집 지역과 500m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함양군이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개발 허가가 떨어진 겁니다. 어느 일가에 동의는 필요 없고요. 단지 대상자 선정할 때 그 시책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마을 이장님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네, 받았죠. 태양광 발전 사업에 적용되는 현행 이격거리 규제는 경상남도 시군마다 다른 상황. 사업마다 완화 적용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고 있어 사실상 시장과 군수의 재량으로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해 애꿎은 주민들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통영시의 액화 천연가스 LNG 수출 기지가 건설됩니다. 수입한 LNG를 소규모 특수 운반 탱크에 다시 충전해서 수출하는 방식인데요. 한 해 100만 톤, 평균 5,800억 원 규모의 수출과 7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과 경기도 평택, 국내 단 2곳뿐인 액화 천연가스 LNG 출하 설비입니다. 특수 제작된 차량이 마치 주유소에서 연료를 채워 넣듯 해외에서 수입한 LNG를 차량에 싣고 육상으로 운송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운반 가능한 양은 약 15톤, 9천 가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이 같은 LNG 육상 운반은 전용 배관이 없는 곳으로도 LNG 공급이 가능해져 중국 등 해외로의 수출은 물론 국내 섬 지역 공급도 가능합니다. 경상남도와 통영시 한국가스공사가 통영 안정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소규모 LNG 수출기지 구축에 나섭니다. 통영 옛 성동조선 공장터 일부에 LNG 운반 탱크 생산 설비가 들어서고 한국가스공사에서 LNG를 채워 화물선으로 실어 나른다는 구상입니다. LNG 대형 터미널과 상시적 배관이 갖춰지지 않은 중국 등 동남아 시장 진출이 목표입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급하게 늘어나는 데 비해서 사실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수입 터미널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틈새 수요가 있는 1차 목표는 내년까지 LNG 2만 톤 수출. 오는 2024년까지 한 해 100만 톤, 한 해 평균 수출액은 5,800억 원 규모입니다. LNG 수출 물류 기반이 조성되면 그동안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통영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경상남도와 통영시는 LNG 수출기지 구축으로 2,600억 원 직접 투자와 700여 명 고용이 기대된다며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동남권 시도지사들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와 경남, 부산, 울산 3개 시도지사, 경제계 대표가 참석한 오늘 화상회의에서 김경수 지사는 김해 신공항은 정치적 결정에 의한 정치공항이었지만 가덕 신공항은 경제적 필요에 따른 경제공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비수도권의 위축에 따른 대책으로 가덕 신공항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통합 창원시에 대한 정부 재정 특례가 5년 연장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 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내년부터 5년 동안 약 440억 원의 추가 국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창원시가 오는 2025년까지 창원형 종합뉴딜에 재정과 민간자본 4조 9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창원형 뉴딜은 3개 분야로 제조업의 정보통신과 5G, 인공지능을 접목한 디지털 뉴딜과 탄소 중립 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미래형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휴먼 뉴딜이 담겼습니다. 경상남도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내일부터 수험생 검사자를 우선적으로 검사합니다.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수험생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최우선 검사 대상으로 분류해 최대한 빨리 결과를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부터 시험일인 모레 오전 9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갑니다. 새해 1월 1일 삼천포대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해맞이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사천시는 해맞이 행사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지역 내 코로나19 재확산이 장기화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입국 업무가 8개월 만인 모레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김해공항은 모레 중국 칭다오 운항 항공편의 입국 업무를 시작합니다. 김해공항은 지난 4월부터 국제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가 지난 10월 칭다오 노선 운항이 다시 시작됐지만 출국은 김해공항에서 입국은 인천공항으로 해왔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창원과 김해, 양산 지역에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가격 담합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등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 아파트를 팔지 말라고 담합하거나 무자격자가 부동산을 광고 중개하는 불법 행위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번 프로야구 FA 시장은 조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일단 초반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